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작년 12월 19일 홍콩에서는 홍콩 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30.2%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역대 입법회 선거 최저 투표율이었습니다. 2019년 홍콩인들의 민주화 의지에 놀란 중국 당국이 홍콩 정치권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 홍콩의 선거제를 개편해버려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선거를 해봤자 어차피 친중 인사들이 전부 당선될 것이기에 선거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90명의 의원을 뽑는 이 선거에서 당선된 90명 모두가 친중 인사로 채워져 중국 당국이 설계한 홍콩의 중국화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올해 7월 1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일국 양제 체제는 홍콩을 보호해왔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국 양제는 25년 전 영국과 중국이 홍콩 반환 협정을 통해 합의한 원칙으로 당시 양국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는 2047년까지 고도의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한 원칙입니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이 체제를 계속 이어갈 의도를 보였지만 이는 서방 국가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홍콩의 정계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날 시 주석은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이며 친중 인사로 널리 알려진 존 리 전 보안국장을 홍콩에서 행정장관으로 임명, 자신의 대변인 노릇을 확실히 할 인물을 자리에 앉혔으며 새 정부 관료로 뽑힌 21명도 전부 친중 인사들로 꽉꽉 채우며 말이 일국 양제이지 실제로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 홍콩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 행사에는 성룡, 유덕화, 사정봉 등 100명이 넘는 중화권 연예인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한 스타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홍콩과 대륙을 오가며 양쪽에서 모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만약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에서 활동할 때 뭔가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활동하지 않고 대부분 홍콩에 적을 두고 있는 스타들, 예를 들면 장하구, 여명, 조윤발, 주성치 등은 대부분 영상을 통해 간단히 인사말만 전하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거나 아예 인사말을 남기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뉴스는 참석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에 문제가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현재 유난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이가 바로 홍콩의 가신으로 불리는 장하구입니다. 8, 90년대 학창시절을 지낸 분들에게 홍콩의 4대 천왕이라는 말은 낯설지 않지만 지금 MZ세대들에게는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유덕화, 곽부성, 장하구, 여명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거의 10여 년에 걸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스타들로 팬들은 이들에게 홍콩의 4대 천왕이라는 닉네임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들 중에 노래로만 따지면 장하구를 능가할 리는 없을 정도로 그는 출중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판매된 앨범 수만 따져도 6천만 장이 넘으니 괜히 가신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지는 않겠죠. 그런 장하구는 홍콩 반환 25주년을 기념하며 짧은 축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我係張學友，香港過去25年咧，經歷過好多高高低低嘅呢啲跌，但係因為我係同呢個城市一齊成長啦，我喺度出生喺度長大，我仍然都相信呢個城市，仍然都希望呢個城市會變成一個更加比以前更加好嘅城市。香港加油！ 그런데 이 메시지가 중국 본토에 알려지자 중국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문제시한 부분은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샹강자요, 홍콩 파이팅이라는 부분인데, 이 말은 2019년 홍콩에서 중국의 간섭을 반대한 이들이 외쳤던 구호로 이는 중국에서는 홍콩의 분리 독립을 지지한다는 말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하 메시지와 더불어 장하구는 초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도를 넘고 연일 중국의 뉴스에서도 장하구를 공격하자 급기야 장하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내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내보이게 됩니다. 나는 예술인으로서 정치적 입장이 없다는 것이 내 기본 원칙이다. 나는 홍콩에서 나고 자라 홍콩에서 죽을 것인데 현재 홍콩이 팬데믹 등 각종 어려움에 처한 홍콩에 홍콩 파이팅이라고 외친 게
베이징 파이팅, 우한 파이팅하고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 이게 금지어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끝으로 장하구는 우리 중국인들이 더 이성적인 모습으로 세계인 앞에 중국인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 장하구가 이렇게까지 대륙에 미운털이 박힌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의 청년망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장하구는 지금까지 중국 당국과 중국 방송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나 프로에 참가하겠다고 답한 적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보통 홍콩이나 대만에서 활약하는 이들은 중국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나 행사에 참석하여 얼굴을 알리기 바쁘며 중국을 빛내기 위한 멘트들은 기본으로 날려줍니다. 대만의 유명 가수 주걸류는 과거 중국의 한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Hello， 谢谢百度音乐，谢谢所有的歌迷朋友。那请大家支持华人的音乐，不只是我的音乐，你们喜爱的歌手继续支持下去，不要让韩流越来越嚣张，华流才是最屌的。 이와 반대로 장하구는 예전부터 자국 가수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유난히 지적을 많이 하는 반면 한국 가수들에 대해서는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아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한국에서 활동하라는 소리를 듣는 등 여러 비난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일례로 작년 말 홍콩의 문해신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장하구는 홍콩의 신인 가수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요즘 홍콩의 신인 가수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등장한 17살의 옌밍 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유심히 보고 있으며 이런 젊은 인재들이 홍콩을 넘어 한국 같은 더 경쟁력 있는 시장에 진출해서 그 실력이 통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가수 발굴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하구는 홍콩의 명보 주관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한국과 비교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음악의 중흥기인 8, 90년대가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홍콩은 새로운 스타를 키우는 데 한계를 갖고 있으며 비록 TV를 통해 수많은 신인들이 나온다고 해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들이 드뭅니다.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이미 신인 단계부터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홍콩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7월 1일 장하구는 소우닷컴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홍콩, 한국 팬들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스타들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팬들은 그들을 밀치고 스타를 한번 보려고 기를 쓰며 그 스타를 보면 오열하고 쓰러지는 반면 홍콩과 한국 팬들은 길거리에서 스타를 봐도 그냥 이웃을 보듯 가볍게 교양 있게 지나가며 순식간에 모여들어 사인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물론 홍콩과 한국은 중국보다 크지 않아 스타를 자주 볼 기회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팬들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평소 한국 노래와 한국의 스타 발굴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장하구는 과거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과 박진영의 허니를 리메이크해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중국 연예계에서는 중국 본토 출신이 아닌 사람일수록 애국심을 스스로 드러낼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렇기에 장하구는 홍콩의 실력 있는 후배 가수들에게 중국에서 눈치를 보기보다는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국행을 권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장하구 사건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